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워홀프렌즈 홍수진입니다. 저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년간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다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제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중 가장 두려웠던 거는 바로 아픈 거였어요. 하지만 어떤 일도 준비를 잘 해나가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중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 의료법, 두 번째는 뉴질랜드 응급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홀러를 위한 위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뉴질랜드에서는 신체적 상해를 입으면 외국인이든 제한 없이 누구든 치료를 해주는 ACC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당시 제가 알고 있던 프랑스 친구도 이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사고로 다친 다리를 치료받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만약 상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가지고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또 치료 비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뉴질랜드의 공공의료복지의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치료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 대상은 화면 왼쪽에 나오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나 해당하는 자격 조건이 많지만 2년 이하의 워크비자, 즉 워킹홀리데이에 해당하는 우리들은 자격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치료 비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상해가 아닌 질병 치료를 받으려면 그대로 돈을 다 내고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렇기에 다들 워홀을 떠나기 전에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들고 떠나곤 한답니다. 저 또한 국내에서 보험을 들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났고 그때 당시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40만 원 정도를 한국에 돌아와서 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일을 대비해서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들고서 워홀을 떠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뉴질랜드 체류 중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오클랜드 DHB Emergency Department였고요. 다행히 저는 뉴질랜드 체류하면서 오클랜드라는 가장 큰 도시에 머물렀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좋은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응급실 진료 시간은 한국과 같이 24시간이었고 제 경험상으로 커튼을 쳐서 환자들을 분리해 놓는 시스템은 한국과 굉장히 유사했었어요. 필요하다면 한국처럼 병원복으로 갈아입혀주기도 했었고요. 한국의 응급실 환경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점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ACC 대상이라면 응급실 비용조차도 무료라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해가 아닌 이상 저희와 같은 워홀러들은 병원비를 다 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5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체류했는데 불구하고 $1,000 정도의 병원비가 우편으로 청구가 되었어요. 물론 치료 과정마다 병원비는 천차만별이지만 ACC 자격 대상이 아니라면 병원비를 무조건 다 내야 하므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또한 응급실에 도착하시면 간호사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여권과 신상 정보예요. 저는 평소에 여권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신분 증명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평소에 몸이 안 좋으시거나 허약하시다면 여권이랑 신상 정보가 적힌 메모지를 같이 들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CC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질병이 아닌 큰 교통사고 등 예기치 않은 상해사고 등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비용과 치료를 부담을 대신 해줍니다. 이건 여행을 자주 하는 워홀러들에게 아주 큰 혜택 같아요.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고 해도 다치면 워홀러 라이프를 즐길 수 없으니 조심하자고요. 그리고 이럴 때를 대비하여 항상 한인 커뮤니티와 소통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같은 한국인들끼리 의사소통도 훨씬 더 잘 되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오래 거주하셨다 보니까는 뉴질랜드 법 관련해서도 훨씬 더 저희보다 잘 아세요.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인 커뮤니티는 코리아 포스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오클랜드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한인 의사 정보 찾기 등 아주 많은 정보도 찾을 수 있는데요. 또한 해외에 있는 동안 우리나라 재외공간인 주 오클랜드 분관과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인포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안전정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최신 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미리 알고 나면 더 조심할 수 있으니 항상 체류 중에는 안전정보 게시판을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긴급 연락처 및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들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어요. 또한 현지에서 위급 상황이 생길 때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무료 통화 앱과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있답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112, 119와 같은 전화번호는 111, 105가 있어요. 이러한 비상 긴급 연락처 또한 외워두고 가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우리나라 재외공간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요. 뉴질랜드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도착 후 재외국민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저의 뉴질랜드 의료법 이야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 없도록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